네, 앞서서 데커스의 이모저모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데커스의 그 매력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차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데커스 아웃도어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국내 종목 가운데 저희가 살펴볼 만한 기업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이렇게 신발 의류 업체들 중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전방 산업이라고 전방 산업과 가장 가까운 게 바로 이제 FNF라고 네. 좀 볼 수 있겠는데요. MLB. 네, 그렇죠. 이 F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말씀하셨지만 이 다른 스포츠 브랜드 업체들 밸류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이 스포츠 브랜드 업체들이 이 평균 PER이 한 26배, 30배 가까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F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3배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 목표 현재 가격에 보다도 지금 현재는 저평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뭐 중국 쪽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역시 그 사회 생활을 활발히 했을 때 의류 쪽에서의 소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난 3월에 중국 의류에 대한 이 소비 지출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도 우리 17% 이상 반등을 했었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이 중국 안에서도 MLB 매장이나 여러 가지 빠르게 입점을 하고 있는 FNF가 가장 큰 우리나라 그 신발 의류 업체 안에서는 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중국 시장의 확장성도 확장적이지만 우리나라 안에서의 내수의 브랜드력도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류 업체들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OEM 업체에 대한 관심을 1차적으로 가져야겠지만 뭐 브랜드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봤을 때는 FNF가 가장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 소비에 대한 확대 기대감뿐만 아니라 내수 쪽도 굉장히 탄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저희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어떤 브랜드 기업들의 PER에 50%까지 할인하더라도 이 FNF의 올해 그 목표 주가 19만 원까지 제시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14만 천 원은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몇 개월 동안은 거의 주가가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중간 리오프닝 효과도 잘 주가에 스며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디더라고요. 네, 네. 예, 이런 관점에서 좀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 목표가는 16만 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에서 1차 목표가로 1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 국내 공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특징주부터 보시죠. 미국 2차 전지 합작법인 설립 위한 협의 진행 공시한 자익을 시간외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와이어로프 특수강선 제조사인 만호제강 시간외에서 9%대 시세 받았고요. 반도체 검사속계 실적 개선 기대되는 오킨스 전자도 5%대 시간외 상승. 윤 대통령의 테슬라 한국 투자 요청 소식에 히토류 대체품 페라이트 관련주죠. 삼화전자 연일 강세입니다. 정규장에서 18% 급등 후에 시간외에서도 큰 탄력 이어갔습니다. 실적 발표한 호텔 신라도 전일장 장 마감 후에 2.7% 올랐네요. 자,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 토픽 꼽아주시죠. 호텔 신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저도 그 전에 호텔 신라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생각했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1분기 실적이 좀 의미가 지난주 금요일 장 끝나고 좀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뭐 200억 뭐 205억 뭐 이런 식으로의 좀 추정치를 낮게 했지만 이 어떻게 보면 면세 부분 쪽에서의 이 면세 부분 쪽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그 추정치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호텔 신라의 그 실적에 대한 어떤 추정치가 그 전에 굉장히 좀 낮았었다는 게 좀 증명이 좀 됐었고 이 면세 부분 쪽에서는 이제 뭐 252억 이 중국 보따리상의 어떤 알선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좀 정상화궤도에 다시 뭐 경쟁에 대한 부분에 보다도 이 정상
정상화에 오는 상황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호텔 레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세점 쪽에서의 이 실적과 이벤트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지만 어떤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호텔 레저 쪽에서의 뭐 1분기 영업이익이 93억으로 이 작년 대비해서 288% 증가를 했거든요. 물론 당연한 네, 어떤 그 그렇죠. 리오프닝도 있고 중국의 그 코로나 뭐 정책에 대한 완화 부분 같은 경우가 있어서 당연히 이런 호텔 레저 부분 쪽에서의 실적이 올라왔겠지만은 뭐 이런 수순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호텔 신라의 실적에 대한 그 향후에 전망치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이 정도 1분기 영업이익이면은 지금 올해는 2천억까지 안 하더라도 1,8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은 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인천공항의 면세점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네.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 쪽에서의 실적이나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어떤 그 주가 측면이 아니라 실적에서는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발휘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12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차차 이제 올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본업인 호텔 레저 쪽에 완연한 회복세가 보이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요. 저희 가격 전략 목표가 9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최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급등 후 사흘 동안 쉬어간 현대로템 외국인 15일 연속 담았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된 삼성증권에도 외국인 러브콜 13일째 이어졌고요. 외국인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탑2에 오른 클래시스도 열흘 동안 사들였습니다. LG전자 6거래일째, 한올바이오파마는 닷새째 외국인 순매수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로는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인 마시텐정에 대한 우선 판매 품목허가 획득한 삼진제약, 기관 25거래일째 순매수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확대 수혜가 기대되는 코리아 FT 15일 연속 기관 담았고요. 엿새 동안 기관 순매수 유입된 종목에는 LG이노텍, 이오테크닉스, 일동제약 나란히 올랐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오늘장에서 살펴보면 좋을 종목 꼽아주시죠. 클래시스요.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뭐 그 전에 제가 이제 뭐 제이시스 메디칼 여러 가지 의료 그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의료기기 업체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떤 이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의 뭐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 지금 현재 어떤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뭐 제조업도 아니고 어떤 경기 방어주도 아닌 중간 지점에서의 그 산업의 성장성이 많이 높은 게 바로 이제 의료기기 업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피부 의료기기 쪽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 뭐 4, 5년 전부터 진출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장과 관심을 받는 게 한 2, 3년 전부터 됐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산업의 특성이 우리나라 내부 기업들이 국내에서 해외에서 어떤 경쟁하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각자의 그런 사업성과 그리고 기술력에 맞춰서 맞춤으로 이제 사업 영역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다른 의료기기 업체들이 다른 제조업 대비 높지만은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50%대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이 클래시스의 어떤 신고가는 실적주로서 적정하게 좀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 1, 2분기부터 이 클래시스가 뭐 슈링크 같은 피부 의료기기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 공격적으로 판매를 많이 했던 상황이고요. 이 피부 의료기기의 매출이 아니라 이 피부 의료기기는 이 소모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소모품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브라질 뭐를 중심으로 한 해외 쪽에서의 이제 교체 주기에 따른 이런 판매 부분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네.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뭐 시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해외 쪽 의료기관과 의사들한테도 이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콜로시스의 이 의료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의료기 판매는 정상적으로 갔을 때 또 소모품에 대한 효과 부분은 계속 발휘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클래시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우선은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아직 배고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의 지금 목표 주가 증권사도 26만 원까지는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는 더 오히려 28만 원까지도 더 높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2만 6천 원을 돌파했을 때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또 추가 매수 관점도 괜찮아서 28,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손절가는 2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이유가 있는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클래시스. 자, 1차 목표가로는 28,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요,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짚어주시죠. LG 이노텍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전자 기기 쪽에서의 그 기업들을 본다고 했을 때 뭐 LG 이노텍 같은 역시 뭐 1분기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작년과 이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좀 그 실적이 좀 떨어졌긴 했지만은 오히려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바닥 다지게 들어갔다는 평가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1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그 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많이 좀 떨어졌던 상황이었지만 이 전장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20% 이상의 실적을 좀 높게 지금 평가를 많이 받았던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그 2분기도 그렇고 하반기 때도 이 전장 부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뭐 광학솔루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북미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어떤 뭐 스마트폰이나 이쪽에서의 실적보다도 그러니까 하이엔드 쪽에서의 납품을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하반기 때 특히 이제 이 2분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의 고객사들이 신제품을 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전장 목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살려두고 이 광학솔루션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올해 1분기보다도 하반기 때 더 기저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고객사들 신제품에 맞는 어떤 그 생산 라인 부분도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판 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생산이나 여러 가지 수요를 잘 맞출 수 있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면 가격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지금 현재 가격은 PER 수준으로 봤을 때 7배 좀 초반으로 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금 그 전에 과거 평균 14배를 받았던 걸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절반 수준의 그런 밸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26만 4,500원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매수로 들어가도 무난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증권사 35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1차적인 목표가는 29만 원을 좀 말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고 역시 29만 돌파했을 때도 추가적인 매수 관점 그리고 손절가는 2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로 29만 원 제시됐고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얘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 중심으로 전날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예리한 분석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이성웅 차장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